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이것들이 결국은 숫자가 바로 안 찍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가 올라간 다음에 또 실적 발표하면 뭐가 숫자가 안 나오니까 또 실망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의 안정성은 풍력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민수의 경제 토크 여의도 일타 강사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전력, 전기, 설비 이런 쪽에 관심이 시장에 많은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LS를 얘기하면서 리포트에 금쪽 같은 내 전기, 내 새끼가 아니고 이렇게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인프라, 전력 이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나오고 막 이럴 때 좀 떴던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다시 부각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전력기기 중에 지금 제일 핫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예. 주가도 조금 반영이 돼서 네. 움직였습니다만 이제 변압기 이야기가 변압기. 많습니다. 예. 뭐 변압기 같은 산업은 사실은 뭐 굉장히 고난을 겪었고 뭐 과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변압기 관련된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 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변압기가 하나의 큰 트렌드를 사실 테마를 형성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임팩트도 없었고 뭐 종목들의 뭐 이익이나 네. 수익이나 이런 모델들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덤핑 관세가 시작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변압기 시장이 또 위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 변압기 관련된 그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이게 이제 반덤핑 관세 영향을 받아서 네. 멕시코가 한 46%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변압기는 미국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한 6%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압기 수출 금액이 매년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산 변압기 위상이 좀 빠지면서 관세 영향 때문에 멕시코가 그 시장한테 장악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출액이 꺾이니까 뭐 종전의 어떤 변압기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뭐 영업이익은 차치하고라도 자본금까지 이제 깎아먹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나면서 변압기나 전력기기 쪽은 사양산업 형식으로 이제 굉장히 치부가 됐었죠. 그래서 뭐 PER, PBR, 뭐 PBR이 낮다 해도 뭐 주가가 굉장히 못 가는 뭐 그런 형식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을 보면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신재생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면서 그쪽 관련 전력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냐면 그리드가 확충돼야 돼요. 우리가 예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그리드가 전력을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이 전력 역송이라고 합니다. 전력 판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재생을 많이 만들어도 이런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전력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도상으로 보면 동부 쪽에서 전기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동부 쪽에 뭐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뭐 서부나 남부 쪽보다는 동부 쪽에 전력 소유가 많은데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중부, 서부 이쪽으로 좀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 쪽으로 이전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변압기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엄청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넘게 노후화된 시설을 미국 쪽에서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우리도 일부 이제 아주 서울 경기 지역 쪽으로 전력이 와야 되는데 뭐 호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에 중부 남부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좀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나 제주도에서 형성되는 재생에너지 뭐 그것도 풍력일 가능성이 높고요. 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들도 접속이 포화 상태라서 송배전망 그 용량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배전망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그런데 이제 변압기나 전력기기 회사를 뭐 국내만 놓고 뭐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시장이 작기 때문에 미국 쪽의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성공한 넥스테라 에너지 쪽에 이슈가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10년간 캐펙스를 봤을 때 이 회사가 2019년부터 이미 송배전망 투자 비중을 발전선비 투자 비중보다 훨씬 높게 캐펙스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발전선비 투자 비중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 그게 뭐 솔라가 됐든 윈드가 됐든 뭔가를 설비를 하는 건데 그것보다 2019년부터 송배전망 관련된 투자를 캐펙스 더 늘린다는 거는 전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만들어라. 우리는 그거 변환하고 뭐 이동시키고 이런 비즈니스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발전 설비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쌓여가 뭐 더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걸 옮기게 되는 송배전망이 너무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 별로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캐펙스가 늘어나기 시작한 게 1,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으로 시야를 넓히면 유틸리티 회사들의 송배전망 투자 비중이 매년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2022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배전망 관련된 투자가 작년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변압기 수익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분들은 뭐 트랜스포머스라 불리나요? 그 변압기 PPI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아마 찾아보시면 변압기 PPI가 작년부터 막 급등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 금액이 미국에 상당히 좀 폭증하기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변압기 수출도 여기 덩달아서 같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관련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사가 있는데 매출액 성장률이 뭐 다시 회복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뭐 사이클이 초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는 이미 조금 움직인 바는 있습니다만 이게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단기로 끝날 건 아니고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좀 주목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압기 관련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국내 3사라든지 네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디인데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 일렉트릭, 네네. 뭐 LX 일렉트릭 뭐 이런 쪽인데요. 뭐 탑픽으로는 역시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탑픽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압기 산업은 이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뭐 리드 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과거에 변압기 과거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을 때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장기간 동안 변압기의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률이 그때 17.6% OPM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시면 거의 BEP까지 빠져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적자에 준할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메리트가 없었죠. 근데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이 사이클이 업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일렉트릭 작년 그 영업이익률을 뭐 한번 찾아보시면 작년 영업이익률이 6.4%로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1년도, 20년도 이때는 거의 BEP까지 빠졌었어요. OPM 마진율이. 근데 제가 과거 2004년부터 10년도까지 과거 굉장히 좋았던 사이클에서는 아까 17.6%의 사이클이 나왔다고 봤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한 20년 만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쪽의 변압기의 어떤 굉장히 오래된 노후 시설들을 다 교체하는 시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뭐 한두 달 해가지고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뭐 1, 2년 이상 계속 쭉 가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계속적으로 업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관련된 3사가 있는데 현대일렉트릭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그래서 순수한 전력기기 관련된 사업만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은 2019년도에 관련된 캐펙스 투자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뭔가 지금 이런 매출이나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캐펙스 투자를 빨리 지금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 투자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업황이 상승기로 돌아오는 구간에서는 가장 잘 영업이익률이나 매출단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현대일렉트릭이 작년 영업이익률이 6.4%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LS 일렉트릭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까지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이제 투자 캐펙스 투자 끝나고 그와 관련된 계약과 관련해서 충분한 어떤 이익률을 또 구가할 수 있는 계약으로 나온다는 점이고요. 이 이익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투자가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금은 조정을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환경에서 이 변압기 관련된 쪽도 좀 계속적으로 트라이하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친환경이네요. 이것도 이제 구리 얘기하실 구리나 비철금속 얘기할 때도 구리에 대한 게 칠레 같은 데서 공급 부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이런 데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는 요인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도 이제 전력망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력이 필요하지만 새롭게 전력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죠? 그걸 어떻게 변환해서 보내느냐 이런 게 보니까
그 뭐 친환경이랑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사실은 뭐 그렇죠. 뭐 아까 네.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도 결국은 이제 뭐 광물 민족주의잖아요. 예. 뭐 우리 쪽에서 광물을 갖고 있고 뭐 사실 복받은 나라들이죠. 뭐 지금 리튬 광산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등등이 포함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오면서 이제 그쪽과 관련된 국가들이 어느 정도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잘 안 빠지거든요. 굉장히 장이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하지만은 이 광물을 많이 파는 나라들 보시면은 그렇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네. 좋은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라든지 이런 쪽이 의외로 굉장히 뭐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보는데요. 역시나 이제 재생에너지 쪽도 결국은 이제 자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에서 캐펙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텍스를 받으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와 관련된 투자가 많아지고 지금 어쨌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뭐 이쪽 관련된 신재생도 그렇고 미국 쪽에 캐펙스 증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 시장에서 캐펙스를 대응해야 되는데 이 캐펙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결국 많이 만들어지면 장거리 긴 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전력 판매를 해야 되니까. 네. 그게 결국 미국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인프라가 결국 전력기기나 뭐 전선, 뭐 변압기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다소 우리가 이제 신재생 쪽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 네. 뭐 세아지강도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 작년에 천연가스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천연가스가 이제 하향 안정화되어 있지만 작년에 세아지강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가 굉장히 뭐 활발하게 이렇게 가격이 치솟고 좋아지니까 이제 그쪽과 관련된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세아지강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연결고리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변압기 얘기를 하셨고요. 시간 돼서 친환경 쪽도 물론 친환경만 보지 말고 이쪽 보자 그랬는데 친환경도 사실 뭐 간 건 아니에요. 태양광이나 네. 풍력이나 요즘 그죠? 네. 뭐 못 갖고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 누가 들으니까 2차 전지 쪽으로 하도 에너지가 뺏겨가지고 길을 뺏겨가지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그쪽에 쇼커버 치려고 쇼커버 이제 공매도 다시 쇼커버 하려고 자금 뺏어가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 보면 이제 태양광 풍력 좀 움직이는데 어때요? 태양광이나 풍력 쪽. 사실 뭐 풍력은 네. 조금 더 장기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럽 쪽에 뭐 친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뭐 리파워 뭐 2030인가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방향성은 맞겠죠. 근데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게 참 비슷한 게 조선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뭐 지금 무슨 계약했다 뭐 한다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이것들이 결국은 숫자가 바로 안 찍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또 실적 발표하면 뭐가 숫자가 안 나오니까 또 실망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사업의 안정성은 풍력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은 일정 수준 프로젝트를 커버하기 위한 가격을 어느 정도 개런티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아주 그 긴 프로젝트 상에서 중간에 뭐 금리가 갑자기 튀거나 이러면 자금 조달이 안 돼 가지고 프로젝트가 깨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컸는데 최근에 풍력도 태양광과 더불어서 뭔가 개런티해 주는 뭐 가격 정책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탄탄해지는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좀 앞서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전력에 대한 그리드라 그러나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페리티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다른 것보다 이걸 했을 때 쓸만한 가격대냐인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냈을 때 너무 비싸게 만들어내면 사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페리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비용이 이제 내려왔다라는 걸 보면 태양광 쪽이 좀 빠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태양광 쪽인데 폴리실콘 가격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OCI가 조금 힘을 못 썼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모듈 이제 뭐 이런 것들 만드는데 결국은 이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미국 쪽에 또 이제 캐펙스 만들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보조금이 나오면 뭐 수조 원대의 또 보조금이 나오면서 현금 흐름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이번 1분기 재무제표 반영하기 시작했잖아요. 정확하게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아마 1,003억 정도를 아마 이익으로 반영을 이번에 1분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이라면 이제 보조금을 역산해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오니까 이익단이 어떻게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솔루션도 분위기는 상당히 좀 비슷한 환경으로서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캐펙스를 네. 이제 미국 쪽이 확실하게 하는
회사들은 확실히 좀 뭐 어떤 보조금 수요 때문에 실적이나 현금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아직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가운데서는 뭐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듣는 결들은 태양광보다 풍력이 낫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네. 부장님은 태양광을 더 좋게 보셨고, 네. 전력 설비나 변압기 관련된 지금 이제 말씀한 거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런 전력이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소비자까지 이게 상품이 변환돼서 가느냐 네네. 거기에 이제 변압기나 전력 설비가 있었던 거니까요. 예,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가장 대표적인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